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동훈 내정자가 첫 출근을 합니다. 기자회견도 짤막하게 예견돼 있어서 저희들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국면 당선인은 어떻게 돌파할까요?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됩니다. 전면 해제됩니다. 코로나 국면 2년 1개월 만에 이제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다 풀리는 겁니다. 다만 실외에서도 마스크는 쓰셔야 됩니다. 2주 더 지켜보고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할지 말지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성. 동아일보 3면에서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고성. 과연 어떤 고성이었을까요? 검수완박 정권 비리 덮기용이 아니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냐. 고성이 오간 어제 법사위 현장. 잠시 후에 이 고성 공방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이 검수완박, 민주당 빼고 거의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고성이었는지 진짜 들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쌍칼. 한국일보 4면이 싣고 있는 기사, 쌍칼 함께 보시죠. 수사의 검을 뺏겨도 한동훈에게 특검 쌍칼을 쥐어준 윤 당선인, 한국일보 제목입니다.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관이 대장동 의혹, 원전 의혹, 특검 발동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이 발의했던 검수완박 법안엔 법무장관 산하 또는 입김 닿는 별도 기관의 수사권 부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기를 쓰고 검수완박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봉합. 하루 만에 봉합될 거였으면 왜 이렇게 갈등 모습을 보였을까?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인사 갈등 하루 만에 봉합. 장관 후보 인선에 안철수계 빵명. 출근도 안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 만찬 회동하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다라고 봉합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숨. 중앙일보 5면이 쓰고 있는 한숨인데 누구의 어떤 한숨일까요? 함께 보시죠.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9개월 새 1%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출이자 주담대 4.2억 원을 빌린 분들은 월 이자 부담이 95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담대 고정금리가 7%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자꾸 올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하느니 수장 없이도 금리를 올린 겁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회수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비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희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금리가 올라도 아파트값,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화창한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검증 전직 스타트, 한희쥔 특검 쌍칼. 한동훈 내정자가 오늘 첫 출근합니다. 잠시 후에 출근길에 뭐라고 밝히는지 입장 직접 라이브로 들어보겠고요. 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한동훈은 낙마시키겠다라고 벼르고 있어서 청문회가 조국 청문회 열기 못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전망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오늘 첫 출근, 청문회 본격 준비. 오늘 오전 10시 서울 고검으로 출근을 하고요. 그 이유는 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겁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 함께한 윤석열 사단이 이 한동훈 청문회 준비단에 대거 합류했다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 아이폰 비번을 왜 비공개했냐라는 거. 글쎄요, 이게 뭐 주요 쟁점이 될 만할까요? 문제 삼는 분들에 따라서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추미애 전 장관이 아이폰 비밀번호 왜 안 풀었냐 당시에 격분한 바 있고, 박범계 장관은 최근에 한동훈 내정자가 검찰 내에서 무혐의 종결되자 아이폰 안 풀어서 그렇다라고 아이폰 탓을 한 바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 상태인 고발사주 의혹, 소유 중인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등 재산관리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 쟁점은 사실 주변 잡기적입니다. 본질적인 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얼마나 찔리는 게 많길래 벌써부터 정치 보복 운운하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네. 민주당에서 쌍칼, 정치 보복,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 정치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당선인의 측근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하냐? 국회와 싸우려는 거 아니냐? 협치도 끝났다. 뭐 다양합니다.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에 주어진 제대로의 역할들을 다 수행하게 된다면 이런 우려들은 하등의 우려가 아닌 기후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과거 본인들이 했던 민주당 정권에서의 조국 법무부 장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얼만큼 남용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놓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예.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정말 법무사법행정의 개혁을 위해 헌신하게 될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지난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보여줬던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보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정부를 꾸리게 되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희망, 비전들을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전임 정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무언가 이 사법 권력들을 정치 권력으로 이용하고 이걸 통해서 정치적 보복 행태에 나서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박수치고 동의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의 직이 아니라 검사로서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어떤 위치에건 주요 직책에서 검찰 내에 있게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의 수사를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공격하기 시작할 건데, 차라리 검사로서의 수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는 행정개혁을 이끌고 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롭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뭐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한동훈 내정을 두고 뜨거웠는데, 김영주 의원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해요. 이제 청문회 국면이 들어섰는데 한동훈 내정자를 1순위로 지금 찍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니 해보지도 않고 정치 보복한다라고 단언하는 게 어디 있냐.
추미애, 조국, 박범계 전임 장관들, 전현직 장관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 보복 등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김명희 대변인의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마둑을 두고 있는데. 윤 당선인이 한 수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수를 두었죠. 예. 원래는 아마 검찰총장 정도 내정하려고 생각했는데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예 차라리 좀 더 거의 비슷한 급이지만 정치적 중립이라고 표현되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수를 두었습니다. 예. 그 한 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대장동 상설특검을 해서 되겠냐? 혹은 중대범죄수사처, 한국형 FBI를 법무부 장관 밑에 두면 되겠냐? 아하. 이런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예. 그래서 전략을 다시 수정하거나 아니면 상설특검 방지법을 다시 재개정하거나 예. 이런 어떤 한 발 후퇴하면서 새로 전략을 짜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이 지금 다 헝클어졌다. 예, 어제 한 수로 인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한 수를 둠으로써 당선이 둠으로써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지금 과감하게 추진하고 또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수가 과연 오히려 윤석열 그 당선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하자면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오히려 모든 그 권한을 다 통째로 더 쉽게 예. 파헤치기 좋게 할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수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버거운 상태고 예. 정의당까지를 포함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는 재간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 5월 10일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주당으로서는 의총을 열거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자문하게 만들거든요.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반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동훈 검사장도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부인의 로펌 현재로 해서 이해충돌의 문제라든지 타워팰리스에 너무 고층 아파트에 산다든지 여러 가지 너무 고층이다. 인수위 과정에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한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걸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둑으로 비유한다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는데 예컨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한국형 FBI를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는 등 여러 가지 수들이 있는데 그 길목에 그럼 법무부 장관 한동훈 딱 이 수를 넣어서 민주당이 전략상으로 좀 후퇴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상당히 김영주 의원님의 흥미로운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지명하게 됐을까? 그 뒷이야기도 오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처음부터 딱 찍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선 초기 구상하던 지난달 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정 이전 시점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꺼냈다는 보도. 이 사람 수사만 하기엔 정말 아깝다. 내 사사로운 인연이 문제가 아니다. 장 실장이 한번 만나보라. 장 실장이 이거 한번 만나보라 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는 지난 2월 한동훈 독립운동가 빗댄 인터뷰 후 핵심 관계자가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싶으시냐라고 묻자 한동훈처럼 똘똘한 사람이 맡으면 좋지만 더 잘 키워야 할 사람이다. 칼잡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 라고 당선인이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장면, 이재명 기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핵심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속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진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렇게 발탁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수사의 공정성의 시비가 반드시 불거지겠죠. 특히나 이제 낙선했던 이재명 고문에 대한 수사 등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지검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칼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문제제기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더 큰 권한을 준 거다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수사와는 거리가 먼 수사 라인에서 일단
떨어져 있는 장관 자리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장지원 비서실장도 그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칼을 대신 펜을 쥐어줬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제 아마 그렇군요. 그런 당선인의 의중을 이제 반영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논란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수사 라인을 뺀 게 법무부 장관을 앉힌 게 수사 라인을 뺀 거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는, 그래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전체의 최고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적절하게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논란의 핵심은 전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에 앉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되죠. 경찰 원래 커진 상황에서 두 사람을 정치인을 앉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정치인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 논리, 진영 논리로 국정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란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것을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법조인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 또 다른 법조인 이상민 변호사를 행안부 장관에 앉히는 건 사실 똑같은 거죠.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앉힌 거나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법조인들을 앉힌 거나 다를 바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예. 수사 라인에서는 뺐다. 그걸 통해서 어쨌든 야당의 반발을 좀 무마해 보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뭐 아마도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 논란이 굉장히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국민의힘과 수사지휘권 안 한다. 행사 안 한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칼춤을 춘 게 추미애 조국 박범계가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빤히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발입니다. 이거는 국회에 대한 일종의 그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다. 한동훈을 넣어서 이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칼을 빼앗고 총을 쥐어준 거예요. 언제든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후계자 키우나?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자, 민주당의 강한 반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한동훈 청문회는 뭐 지금 예정돼 있는 총리부터 장관 어떤 청문회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뭐 불꽃 튀는 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수완박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검찰 개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걸 다 반대하고 있어요. 정의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변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장동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탈원전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묘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검수완박의 목소리가 높지만 과연 검수완박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민 의원이 그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을 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예. 검찰청법 폐지한, 딱 9글자예요. 네.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9자거든요. 그러면 검찰청법이 폐지가 되겠죠. 저는 그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헌법에 검사가 3번인가 4번 나와요. 아, 그래요? 헌법에 나와 있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 검찰청법인데 그 법을 폐지한다? 저는 그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설령 검찰청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사는 범죄를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 196조. 6조에. 그러니까 검찰청법 없어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검사는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도 다 고쳐야 되는데 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검사 다 빼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울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에 검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2, 3주 내에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뭐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해가지고 검수완박이 된다고 해도 예.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 있냐면 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른바 상설특검법인데 그 상설특검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되고 그러지 않아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은 상설특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쭉 그 후보 추천 받아가지고 임명하면은 상설특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무슨 상설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합수단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그럼 형식적으로는 경찰로 합수단 만들고 거기에다가 똘똘한 검사들 이렇게 막 파견시켜가지고 그 합수단에서 수사하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수처법이 있어요. 예. 공수처에다가 그 공수처가 또 이제 경찰이나 검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공수처가 아직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똘똘한 검사들 또 여러 명 파견시켜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런저런 큰 사건들은 큰 문제 없이 수사가 충분히 돼서 그래서 혹시 민주당이 이제 그런 큰 사건들을 덮을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의도는 좌절이 될 것인데 근데 만약에 진짜로 검수완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누가 좌절을 하느냐? 일반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맨날 뭐 그 특검법을 갖다가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일반 사건들은 경찰에 의해서만 그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나 경찰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이거든요.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데 장기 두는데 차포 뛰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장기에서 차와 포의 역할을 하는 게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차포를 띄고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밖에 남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실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검수완박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형사사법 체계가 엄청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범죄가 이렇게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평가를 그 고려하지 네.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 그 밑에는 밑이라는 표현은 뭐 적합하지 않군요.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할 검찰총장은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으로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한동훈 내정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의회의 입장. 검찰 최고 지휘 감독권자가 장관이기에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능력 있다. 잘할 거다. 업무 수행에 기수가 중요하지 않다. 김호수 총장이 기수는 위인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요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설명드릴게요. 이게 묘한 게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뭐 기수가 뭐 중요하긴 했었습니다만 어떤 법무부 장관도 내가 상관이다. 나의 명을 잘라먹지 마라. 이걸 대놓고 티를 냈던 적은 없었는데 전임 장관 중에 누군가는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을 뭐 반으로 잘라먹는다라고 굉장히 위아래를 강조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수를 따지는 뭐 이런 측면도 묘하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은 같이 일하면 된다. 잘할 거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마치 수직인 것처럼 당신은 내 부하, 나는 당신의 상관처럼 언젠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명분을 그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다 깎아 먹어버린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물론 수사권의 과도한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 검찰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명분이 없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나 뭐 조국 전 장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쨌든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위에 있다는 것을 뭐 과시하거나 또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어떤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남용하거나 그런 선례를 남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수 파괴,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총장보다 7기수 위인데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수식적 문화, 기수 문화, 나보다 낮은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에 있는 기수는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도 예. 그와 같은 기수,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 7기수 낮은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는 뜻은 과거 방식으로 보면 위에 있는 기수들은 다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일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부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해악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힘을 가지셨으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 대해서 해악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부정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내정자가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제 이 30대 초임 검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빈소에 찾아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황태자다. 그리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같이 겸하는 실제 권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한동훈 내정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허은하 의원은 한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 전 장관은 쥐로귀마의 조고냐. 조적조, 조로남불, 조만 대장경은 현재 진행형인 모양이다라고 비판했고 김용태 최고는 문 정권의 몰락은 조국 황태자 내로남불에서 시작됐다는 건 잊지 마시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그때 대통령께서? 나쁜 선례다. 근데 그 의혹 중에 상당수는 정경심 대법원으로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됐죠. 네. 조국 법무부 임명하고 한동훈 법무부 내정을 자연스럽게 뭐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실패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35일 만에 임명을 철회했던 상태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있었던 의혹이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상당수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의혹이 아니라 허위로 국민들을 기만했던 일들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국의 강이 민주당이 언젠가는 아니 지난날 충분히 넘어섰어야 되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국의 강이 굉장히 폭이 넓고 깊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조국 전 장관 본인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주기 어렵습니다. 아주 만약 지난날 있었던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가족에 관련된 일들을 국민께 깊이 뉘우치고 사과하고 이런 SNS 활동에서 뒤로 좀 물러서 있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사건건 정치적 행위가 나올 때마다 진영 논리, 프레임 가르기에 갇혀서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상대 진영의 정치인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새 정부 출범하는 많은 인사들을 또 과거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민주당에 있었던 인사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이게 됩니다. 한때 언론의 사설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재인 정부, 과거의 정부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미래와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실패한 정부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일을 끊임없이 현재 있는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과 갈등하려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들이 저는 민주당한테 좋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 보고요. 이 정부에서 잘못된 일들을 딛고 넘어서서 새롭게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길들이 있을 건데 이런 일에 대해서 미래와 경쟁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주신 중에 결국 법무부 장관을 초단기간 만에 철회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대체적인 언론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입장은 검찰개혁의 초석을 완수했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분에게 넘기는 거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갈등의 절정은 이 검수완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난타전 속 법안 발의, 검수완박은 죄인 대박?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고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검찰에서 뭉개온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이제 뒤엎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는 거 아닌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이다. 김호수 총장께서 수사기소 분리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이제 청구하게 돼 있다. 저 12조 조항이 있잖아요. 검사는 원래 수사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에게 사법의 통제관으로서 임무를 부여한 것이지 수사관으로서 임무를 부여한 건 아니다는 거죠.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에 저 보세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저 2019년에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전담 사법통제는 검사. 진짜 저 양반이 법률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에요. 입법기관이 입법권이 만능이 아닙니다.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킨다.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어제 법사위 모습입니다. 조수진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성을 벌였던 것도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고요. 돌직구쇼 멤버인 전주혜 의원이 저런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 하자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도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는 검수완박된 민주당 관련된 수사가 모두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라는 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죠.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이재명 상임고문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특혜 제공 관련 사건이 있죠. 백운규 전 장관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입니다. 기동민, 라임 전주로 알려진 모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윤건영,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이 있습니다. 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종료될 것이다. 민주당 내에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도 6대 범죄의 피의자다. 이 지점을 동아일보는 꼬집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요런 포인트가 있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검수완박을 강하게 주장하는 강경파,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등이 있는데 이 강경파 중에 상당수가 검찰에게 남겨져 있는 6대 범죄 피의자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대 범죄 피의자가 본인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으려 한다. 맞습니까? 그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죠.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강경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이제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등인데, 두 사람 모두 검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거죠, 현재. 그런 상황에서 그 의원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검찰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겠다라고 주장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적 이해 충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오히려 그건 입법권 남용이다. 검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권 남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제가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 의원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찬성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민주당이 계속 사실이 아닌 논리를 계속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사실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이 2019년이었죠.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보면 검찰로부터 수사권 상당수 경찰로 옮기는 조정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안에도 보면 분명히 검찰에게 중대 비리 범죄의 수사권을 남겨놓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에게는 검수완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민주당 또 얘기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예전에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찬성했다. 근데 그 발언을 잘 보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분리에 찬성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주당은 또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다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OECD 국가 35개국 중 27개국이 실제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또 그 논리를 펴는 강경파 의원들이 다 실제 피고인 신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장의 실질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주장의 진정성을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적어도 검찰로부터 수사를 안 받고 있는 좀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깨끗한, 적어도 피의자는 아닌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과 무관한 분들이 검찰 개혁해라라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갈 수 있겠으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사람들이 검찰 수사권 뺏자, 6대 범죄 수사권 뺏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이재명 기자의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지적이었습니다. 조수진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굉장히 급할 거예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원부를 폐지한 것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장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수진 의원님,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자, 그렇게 장관님, 소위 장관님, 수사기소 분리 장관님,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 그러면 조수진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검찰의 중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진 의원님,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수사할 게 있습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범계 정무 장관과 조수진 의원이 막 고성이 오갔어요. 아니 그러면 조수진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까? 이 발언을 한 두세 번 박범계 장관이 하니까 조수진 의원도 듣다가 수사할 게 있습니까? 그럼 수사해야 됩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지금 오갔어요. 정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저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대한변협에서 성명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그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변협에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된 지 1년 됐거든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만 되는 그 제도적 개혁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이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뼈저리게 그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건 사실 지금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을 때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진지하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그런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문제명 비리 덮기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고 그러자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거냐라며 발끈한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좀 과열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아니 그러면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예컨대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은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성역이냐라는 또 국민의힘의 재반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도 갈등의 정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개혁은 이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일인 이유가 우리 사회의 검찰과 언론이 마지막 남은 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육사 출신 하나회가 했던 것처럼 검찰 하나회와 같은 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해 온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검수완박이 검찰 개혁입니까? 검수완박의 목적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비를 가려봅시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토론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검수완박은 국민의 피해를 보는 국민 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 대박입니다.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만의 리그에 대한 해체는 국민 명령이다라고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죄인 대박이다. 죄인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제한 TV 토론 해라. 자신 있다면 응해라. 응하지 않으면 자신 없는 거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검찰도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민주당은 검수완박하겠다라는 걸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당을 빼고 국민의힘 반대, 정의당 반대, 민변 반대, 참여연대 반대, 검찰 반대. 김우수 총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런 헌법에 규정된 검사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요. 거기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희 검찰도 참여하고 따르겠습니다. 조각 사루 어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을 없애는 교각사루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의장을 만나러 갔는데 이재명 기자 어제 못 만나서 김 총장이 오늘 또 간다.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이 된 건 아니다. 무작정 간다.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김호수 총장이 오늘 다시 오전에 다시 이제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은 만나보겠다 이런 거죠. 지금 아마 이제 김호수 총장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과연 진짜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밀어붙일지 모르겠으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히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 사실은
회기 쪼개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긴 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게 회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회기 때는 무조건 필리버스터 없이 투표에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기를 빨리 중단시키고 다시 회기를 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지막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병석 의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유일하게 이걸 직권 상정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국회법에 보면 여야가 합의된 법안만을 상정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사실 이 법안 자체가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박병석 의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아마 이제 그 설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앞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사회 하나회가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어떤 검찰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리적 모순은 뭐냐면 아마 이제 하나를 표현하는 게 검찰의 특수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특수통의 가장 전성기가 문재인 정부 한참 초반이었습니다. 2017년, 2018년도 국정농단 사건 때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숫자적으로도 많았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는 특수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사가 본인들에게 향하자 이제 그 특수부를 하나에 취급해서 지금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연 그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또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할 대목이 되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 특수통의 전성기가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 전 정권의 적폐 수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특수부가 4차장까지 가장 많았었죠. 그 인원들이요. 관련해서 일각에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냥이 끝나니까 사냥개를 구워 삶는다, 삶아 먹는다. 뭐 토사구팽이죠 그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바로 얘기한 것처럼 현 정부 초창기에 가장 전성기로 특수 검사들을 활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사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그러니까 현 정부를 향하자 결국은 이 검수완박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겠죠. 민주당도 국민 뜻이다. 국민의힘도 이걸 막는 게 국민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검수완박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뭐 진영과 상관없이 민변, 참여연대, 뭐 한국여성변호사 검수완박 반대 성명. 검수완박 논쟁의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의 우려도 이 지점이죠. 진정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 눈물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라 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수완박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사 능력이나 역량 이런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검찰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지적은 거의 없죠. 공정성의 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전국의 검사장들이 다 모였으면 반대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요. 어제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대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냈는데 대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대장동, 산업부 수사 등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사들은 다 무력화된다 하면서 사실상의 대장동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마침 국민의힘의 김병민 대변인,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 검수완박을 가장 기다리는 게 대장동 일당이다. 검수완박되면 대장동 비리도 막힌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다는 입장입니까? 일단 필리버스터로만은 저지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여론도 있던데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이죠. 그 180여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을 막을 수 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국회의장부터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사실 물리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이를 지켜보는 여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의
민주당이 의원이면서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법무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검찰을 사실상 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뺏어갈 때만이 이 모든 일들이 풀리고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민주당이 주창하고 만들어냈던 검찰개혁의 완성 운운했던 공수처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그 기능과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인지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최종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완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앞으로 진행되게 되는 수사가 혹은 문재인 정부 아니면 민주당 정권에 있는 인사들이 향하게 됐을 때 이것 봐라 결국 검찰공화국으로 치부하게 되면서 본인들을 향하는 수사에 대한 프레임 전쟁을 미리 사전에 가져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정치인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무리한 검수완박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 방금 김호수 총장이 국회에 또 도착을 했어요. 국회의장을 만날 것을 이제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발언인데 김호수 총장의 조금 전 국회 발언인데 국회에 요청한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검수완박 입법하기 전에 나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 나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해달라. 검찰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 대신에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까? 탄핵할 수 있죠. 이 주장 어떤 겁니까? 입법 절차 검수완박, 그렇게 검찰이 잘못했으면 검찰총장부터 탄핵하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공허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건 시간 끌기니까. 검수완박 왜 5월 10일까지 하라고 합니까? 5월 10일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면 검수완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 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컨대 이제 검사들 밥그릇 지키기다 이런 이야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들이 반대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은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변호사들도 있고 진보적인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일치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 형사소송법 학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경찰들한테 물어봤대요. 블라인드로. 그랬더니 경찰의 80%가 그 검수완박 반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도 반대하는 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국민의 뜻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검수완박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큰 공백이 블랙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진짜로 명약관화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일치단결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그 저희는 사실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수 총장의 이 장면이 약간 그거 같아요. 외길이 있으면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나에 대한 탄핵을 절차를 진행하고 입법을 하라. 라는 김 총장의 조금 전 발언까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하루 만에 돌아온 안철수. 하지만 뭐랄까요? 이 갈등의 뒤끝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갈등을 풀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오늘 다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인수위 출근은 안 했습니다. 결근, 보이콧. 윤석열 당선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제.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추천 받았고 설명도 드렸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니까 강남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하나 되기로 했다. 공동정부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고 뜻을 모았다. 라고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잠시 후 좀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근길 이야기 들어보겠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은 공동정부 함께하자는 뜻을 모았다라고 했고 김용주 의원님,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출근을 했어요 오늘. 그런데 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정부라는 정신에는 조금 흠이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뭔가 좀 갈등의 어떤 뒤끝이 좀 남아있는 듯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흠이 간 거죠. 연합정부도 사실은 장관 몇 개는 주는데 하물며 공동정부는 최소한 두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크게 보면 어쨌든 한두 자리는 장관 자리는 안철수계에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또 하나는 최소한 과학기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안 위원장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도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패싱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종이로 써야 돼요. 종이로 안 쓴 합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헌신작처럼 되고 일부는 불과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아냥 그림까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돌아갈 데가 없어요.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명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전문성 또 안철수 위원장이 제시한 인물보다 더 낫다는 그런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하자면 흠결이 생길 때 더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내가 내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올려놓고 더 좋은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당선자의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 위원장의 처지가 굉장히 딱하게 됐다.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3차 인선 발표 전에 했던 발언 그리고 그때의 질의응답 장면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양측 모두 다 어떻게 지금 봉합은 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에서도 아니 나랑 얘기할 때는 전혀 기분 나빠 안 하시고 속으로 글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들도 당선인도 좀 불쾌하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위원장 봉합됐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장제원 실장이 두 분 만찬하고 오늘 출근해서 공동정부 정신 훼손됐다. 또 약간 뭔가 뒤끝이 남아있는 발언이 나오고 김병민 전 대변인은 잘 아시니까 봉합된 것 맞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인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가 아니죠. 그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앞으로 국정의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모든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맡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각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인선 몇 명을 통해서 누구 사람이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내용들을 만약 국민들이 지켜보게 된다면 혹시 자리 나눠먹기로 비춰지진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되는 지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중요한 건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각에 있는 구성원의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5년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당에서의 또 이 세 축이 제대로 함께 움직이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도 넉넉하게 함께 새로운 공동정부 구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왔고 함께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측면 한 명 한 명을 놓고 생각하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도 다소 아쉬운 면이 있을 거고 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소 아쉬운 면이 있을 거고 누구든지 100% 만족할 만한 인사를 찾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게 되는 게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과 회동을 통해서 넉넉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하고요.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보건, 의료, 과학기술 등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조언하고 같이 국정을 끌고 가기 노력하는 지점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선이 아니라 국정을 함께 운영하기 위한 정말 전문성 있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로 함께 국민들께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가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장관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 논란이 있습니다.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면서 조국 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논란이에요. 2016년 당시 경북대병원 부원장,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런데 그 기간 딸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전형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의대로 편입이 돼요. 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 생방송으로 한번 들어보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해칠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서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뭐 언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지 않게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그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제가 법제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 전국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청문회와 인사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 해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각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를 해서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임 장관들과의 본인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말씀을 다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이 있으시고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건 좀 주제 넘은 일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가만 들어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소회를 밝히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왔어요. 아마 많은 뉴스의 기사 제목이 한동훈 내정자가 말했던 이 표현으로 언급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반 도주국을 펼치냐. 굉장히 강경한 표현이 나왔고 아마도 이 표현을 위해서 좀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백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을 했기에 무엇을 했기에 야반 도주국을 펼치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강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 하는 것을 야반도주국을 펼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했고 당연히 야반도주라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은밀하게 밤에 도망가는 뜻이다라는 건데 이 말은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윤석열 당선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도망가려 하느냐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지만 강도 높은 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김병민 대변인 이 표현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 처리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40여일도 안 남지 않았나요? 정말 며칠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지켜보건대 우리가 이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되면 뭔가 문제를 저지르고 황급히 서둘러서 도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는데 왜 이토록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게 되는 엄청난 헌정사의 중요한 일을 두고서 아주
충분한 숙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이제 비율을 섞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쟁을 피하고 싶어 하거나 이 내용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대권주자로 사실 우뚝 떠오르게 됐던 계기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당시 법사위원들이 전부 민주당에서 애들러싸면서 당선인을 굉장히 큰 공세를 펼쳤지만 거기에 하나둘씩 모든 것들을 답변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맞춘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던 모습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안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마 정면 돌파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책적인 문제를 두고 청문회장이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우려도 되는 것이 지금 여야가 지금 한동훈 카드를 두고 극명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면의 당사자가 검수완박에 대한 뭐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으나 표현이 다소 너무 거칠다, 수위가 너무 세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야반 도주극을 펼치는 소위 잠정적 범죄인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장관 내정자가 너무 거친 표현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좀 우려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첫 번째 우려가 너무 발언 정도의 수위가 높다. 그동안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수위도 그렇고 오늘 듣는 수위도 현 정부를 마치 어떤 굉장히 큰 범죄 집단으로 어떤 전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저는 우려되는 바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이미 윤 당선자의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윤 당선자가 단순히 검찰청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 아주 생각해서 이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까지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어떤 협치와 통합과 이런 것들이 이 정부 안에서 굉장히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은 굉장히 로키로 가줘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나는 한동훈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장 큰 결격은 직원과 같은 바로 직원하는, 그러면 앞으로 법사위에서 계속 쟁론만 하다가 그냥 모든 일이 이제 통지 평파가 되는 그런 일을 자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으로부터는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내각에 입각하는 당선인 내각 후보자들도 그렇고 조금 차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 앞에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감정은 좀 내려두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호영 내정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 딸에 이어 아들도 2017년에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을 했어요. 특별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빠는 경북대 병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딸이 의대 편입할 때는 아빠가 부원장이었는데 아들이 똑같이 경북대 의대 편입할 때는 아빠가 병원장이 됐어요. 특별 전형은 TK 지역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만 지원 가능.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제도라고 합니다. 아들, 딸이 같은 시기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한 것을 지원서에 이력으로 냅니다. 아들이 논문 2편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도 이력서에 내는데 공동저자 중 유일한 학부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조국 장관 때처럼 고교생 신분으로 공동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학부생이 또 논문을 공동저자로 쓴 것도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뜨겁게 논란입니다. 그러자 장관 내정자 측은 성적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특혜 없다는 거 밝혀질 거다. 사퇴 생각 없다. 딸은 합산 점수 33명 중 27위, 아들은 17명 중 7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판하냐? 조국 전 장관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여러 입장 내고 있군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적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윤석열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살아있는 권력 아니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랑 똑같이 하라. 정치 변호사님, 네. 다른 분이 아니라 이제 또 조 전 장관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 장관님은 저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조 장관님은 뭐 조국 교수는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 연방 헌법에 그 평등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룰이 있냐면 no equality in illegality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에 있어서는 평등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불법을 저지른 그러한 분들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느냐. 저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언론이나 뭐 그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정호영 그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검증하는 것은 타당한데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과 이 정호영 후보자 케이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위조가 있었는지 여부일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심이 들면 근데 이제 검찰 검수완박되면 검찰이 수사 못할 텐데 그럼 뭐 경찰이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진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그 학교에 그 아들, 딸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이렇게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핫투입니다. 첫 번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차출론이 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보다 단수공천, 전략공천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송영 대표는 경선하자 입장인데 이낙연 차출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 있다는 분위기예요. 클래스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 굉장히 좀 자신감이 많은 상황.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강원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을 두고 논란입니다. 황상무 앵커 윤석열 TV 토론 보좌 이력 단수 공천을 했는데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하겠다는 김진태 전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등등 논란을 이유로 컷오프를 시켰어요.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서 내력꽂기식 전략공천이냐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략공천 내력꽂기 아니다. 그리고 황상무 후보는 윤 당선인과 친분 별로 없는 걸로 확인된다. 본선 경쟁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김진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가 좀 뜨거워지고 있군요. 그러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경쟁력 한 가지뿐만 검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윤심 논란 아니겠어요? 글쎄요, 뭐 물론 이제 명분이 없는 건 아니죠. 김진태 전 의원이 2019년도죠.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인사를 초청해서 5.18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그런 이제 행사를 열었고 거기에 이제 김진태 전 의원도 당시 이제 의원으로서 이제 축사를 하고 이제 그 행사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5.18 비하 폄하 논란이 불거졌었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 의원들을 이제 징계하는 그런 이제 문제까지 벌어졌었던 건데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윤 당선인의 행보와 비춰봤을 때 저 논란이 있었던
김진태 전 의원을 공천한다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정진석 지금 공관위원장이 유일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건 경쟁력이다. 예. 본선에서 경쟁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김진태 전 의원이 앞서는 것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작용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불거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아마도 이제 김진태 만약에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사실 또 강원도지사 선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그냥 배제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득하는 과정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눈길이 가는 뉴스인데 김정은이 리춘희 아나운서에게 대동강변의 호화 아파트를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북한 뉴스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춘희 방송원의 집을 찾으시어 가족방을 비롯한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연로한 그가 집안의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를 세심히 헤아려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모든 생활상 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희한한 살림집이 꼭 호텔 같다고 당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워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로 방송원의 이야기도 기쁨 속에 들어주셨습니다. 자, 대동강변, 보통강변의 초호화 아파트를 김정은이 건설을 했고 그중에 하나를 리춘희에게 선물을 한 건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통강변이 초호화 아파트로 변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북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급 주택이 건설됐고 이걸 또 상징적으로 김정은의 입이죠. 북한의 입. 리춘희에게 고급 주택을 선물했다는 건데 정익준 변호사님. 근데 이제 고령의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이 복층은 안 돼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좀 배려가 좀 부족해 보이는군요. 글쎄요. 그래도 일단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복층이라고 해도 1층에서만 있으면 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강변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북한 같은 독재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고 있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또 공표했구나. 이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이 태양절 1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 대내외에서 북한의 강한 어떤 도발이 예측됐는데 현재까지는 도발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더욱더 경계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지고 있는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뜨거운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